계절이 바뀌었지만 가족의 시간은 지난 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남편이 출퇴근하던 이 길. 7월 18일 그날이 마지막 발길이었습니다. 이게 집니다. 여기 2층. 이곳은 오랜 세월 남편의 작업장이었습니다. 서류 파일이나 파일 꽂이 같은 거를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쪽이 우리 애들 아빠 책상. 이제 이쪽은 저희 기계 2대가 있었어요. 고추박치기 한 대, 2대가 이렇게 있고 비닐 원단 있죠? 그 이렇게 좀 쟁여져 있었고. 그런데 지난 7월 남편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미안해. 아이고. 정말 미안해. 아이고 참. 아니 일하던 곳에서 돌아가셨다니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빠 여기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불이 한 요 시점부터 이렇게 쭉 가서 여기도 탈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불이 났군요. 불이. 아우.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된 건 7월 18일 오후 1시 26분. 불길이 엄청 센데요. 저 화마 속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저 나오세요. 지금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당시 옆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이 세요. 어머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을 딱 열었는데 까만 연기가 팍 들어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연기가 많이 나오고 거의 창문도 막 깨지고 아유. 우리 그 어떡하죠? 공장이 3층이에요. 그 당시 6명이 거기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행히 그 옥상에 있어갖고 그걸로 대피를 했고. 그런데 대피하던 중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유. 등에 불이 막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요. 아저씨 불 붙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냈어요 이랬어요. 그 사람이 본인이.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나서 그랬어요. 당시 그 남자의 말을 직접 들은 주민은 또 있었습니다. 뭐가 열받아서? 열받아가지고 싸우다가 지가 불을 질렀다는 거야. 아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죠? 방화동입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대체 그는 누구이고 왜 방화를 한 걸까? 여기가 이 책상 여기가 인쇄 파일 여기도 단추 있고 이해로는 이제 실크 인쇄판. 그와 남편은 지난 9년 동안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사이였습니다. 10년 전에는 그 사무실은 원래 저희가 혼자 썼어요. 근데 이제 일거리도 없고 도저히 그게 임대를 혼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일은 없지. 그래서 이제 애들 아빠가 차라리 사무실 한쪽을 내주고 반반씩 부담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최 씨가 방화를 저지른 그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최 씨는 공간 사용을 두고 다툼 끝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하. 그런데 둘 사이의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다는데요. 최 씨의 물건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갈수록 많아졌다고 합니다. 건조대가 엄청 크거든요. 이게 하나, 둘, 세 대. 처음에는 이사 올 때는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계속 짐이 늘었어요. 그냥 우리는 중간에 갈 틈도 없이 그 일당 아저씨도 화장실을 피해서 갔어요. 그렇게 그 사람 물건이 많이 찼어요. 남편은 최 씨가 술을 마신 날엔 그의 전화를 피했다는데요. 술 이빨 먹고 나랑 또 술 먹자는 걸 내가 도망쳐 나왔다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전화를 했을까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내가 봤더니 육두 문자가 있는 거예요. 예? 어머. 아. 아니 어떻게 저런 욕설을. 약주 드시면은 좀 이제 과격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마시면 또라이라고 막 엄청 또라이라고. 그날 점심 약주를 한잔 하셨나봐요. 방화 당일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두 사람. 방화본 최 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 말다툼이 있었다는데요. 사업장 내 TV가 있는 공간에 탁상용 인쇄기를 놓고 쓰겠다고 했는데 이 씨가 반대하며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후 13시 8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아놓으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싸웠어요. 찾아놔. 싸웠어요.
아이, 어쨌든 찾아놔. 왜 그래, 또 갑자기? 아이, 어쨌든 찾아놔. 알았어요, 나이. 그리고 18분 뒤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 거의 바로인데. 아내와 전화를 끊고 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니까요. 최 씨는 자신이 인쇄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시나와 안홍을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머야. 안홍이 잉크 농도 조절 액체인데요.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화재나 폭발이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원은 불꽃이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안홍은 불길이 커지고 또 유독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 화염과 연기가 심해 소방대원들의 현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길이 거세네요. 너무 사진만 세. 봐도. 화염이 거세서 밖으로 분출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진입하기에는 이 복사열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이 안 돼서 이제 진압대에서 방수한 후에 1차적으로 진입한 후 그때 저희가 이제 진입이 가능해서 이제 요구자를 이송했거든요. 좀 저희가 아쉬운 게 그게 좀 신속히 좀 이루어졌을 텐데 화염이 거세다 보니까 화재 발생 11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 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갑작스런 소식에 달려온 가족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참. 처음 들어갔을 때 아버지 본 모습은 그냥 주무시는, 딱 그냥 주무시는 거. 진짜 이거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고 인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 깨닫고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미안하고 좋은 세상 가서 잘 살고 있으면 내가 갈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내요. 아유, 그래서 눈물을 양쪽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낸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항상 옆에 놓고 자거든요. 시계는 안 빠졌어요. 지금도 잘 가요. 뒤에는 없어도. 48년을 함께 살며 늘 고마운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 아유. 삼남매에게도 많은 추억을 선물해준 따뜻한 아빠였습니다. 가족이 참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네. 어릴 때 공장 옆에 기계 옆에 있으면은 노래 같은 거 계산해서 불러줄 정도로 좀 많이 받고 살았고요. 생일날에는 아침 일찍 전화하셔서 생일 축하하더라고. 아니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출근하자마자 바쁜데 생일 축하하고. 네네. 점심 맛있게 먹어. 에이,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유, 참. 아내에 대한 사랑도 한결같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는 인생의 든든한 반려자였습니다. 놀러도 많이 다녔고 사진도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다리가 안 좋고 하니까는 손을 잡고 병원을 많이 갔어요. 애는 아빠가 붙잡고 다녔었어요. 부부금씨 정말 좋았네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그리울까요. 진짜 검소하고 손 한번 제대로 아껴가면서 안 써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죽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웠고 무서웠겠어요. 방화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최 씨. 아유. 그런데 당시 최 씨를 목격한 이들은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밖에서 서 있더라고요, 길에. 그 구경하고 있어요. 저 2층을 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안에 사람이 있다 구해달라 말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어머. 1심 첫 공판 때 피의자 변호사는
최 씨가 지인 김 씨에게 안에 사람이 있으니 구해달라고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최 씨가 지목한 김 씨는 그의 말을 들었을까? 그 친구 데려오고 여기서 딱 마주쳐도 몸을 보니까 막 불탄 흔적이 많더라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빨리 신고 좀 해달라고. 왜 그러나 했더니 지가 불나고서 내려왔다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 안에 사람 있는 줄은 몰랐죠. 방화범 최 씨는 맞은편 사무실 직원들의 대피를 도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 문을 딱 열었는데 까만 연기가 확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무서워서 닫아버렸어요. 와서 문을 열어줘서 내려갔는데 우리만 모르고 동네 사람은 다 나와 있더라고. 그때 불난 건. 얘기가 최 씨가 다르네요. 대피 도운 사실이 없는 거네요, 결국. 예. 안에 사람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불길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고 구조하게 된 걸까? 네. 아, 불 끄고 있는데 자기가 불을 질렀으니까 이제 그 사람 죽었을 것 같은데 뭐 혼잣말로 그러더라고요. 혼잣말로. 네. 그래갖고 이제 소방관한테 그 안에 사람 있다 그러던데 사람이 이제 불을 지르냐고 그랬더니 집이 불어 출근하느니 어쩌니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있냐고 정신 나갔죠 그쪽에. 범죄 심리 전문가는 최 씨가 방화 현장에서 보인 말과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만약에 사고였다고 하면 그 안에 사람을 구하려고 했겠죠. 당연하죠. 왜냐면 네. 지금 불이 난 것보다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해내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하면 불났어요가 아니라 사람 살려가 먼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 살린 행동을 여기서 안 했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일찍 구조의 손길이 닿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내는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 집에 사람 있으니까 빨리 사람 좀 살려달라고 했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 같고 목숨이라도 건졌을 텐데. 달라졌을 수도 있죠. 피해자에 대한 구조 활동이 시작된 건 화재가 발생하고 10여 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유, 화마 속에서 10분이면 아유, 그거 어떻게 버티기가 버틸 수 어렵죠. 있겠습니까? 가능하죠. 그가 발견된 곳은 출입문 반대쪽. 사무실 끝이었는데요. 이 씨는 왜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그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처음에는 컴퓨터 하나 게임하느라고 안 나왔다. 그 다음에는 자느라고 안 나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꿨고요. 그 18번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람은 그렇게 탈출을 하고 저녁 밤 탈출을 못했는지랑 그 사람이 아빠를 못 나오게끔 뭔가 했기 때문에 저는 아빠가 못 나왔다고 생각이 안 돼요. 이 씨가 컴퓨터 책상에 앉아있는 동안 최 씨는 그 뒤쪽으로 인화성 액체인 시너와 아농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현장을 빠져나왔던 상황. 그리고 미처 나오지 못한 이 씨는 사무실 끝편에 쓰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다는 가족.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씩 다 메모해놨다고 합니다. 최 씨는 자신이 방화를 할 때 이 씨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을 내고 있는데 아빠가 그걸 게임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부터 저희 아빠가 후각이 둔감해서 냄새를 못 맡으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뒤에서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글쎄요 저는 그거 사람들이 그걸 과연 모를까요? 전문가는 방화 과정을 어떻게 볼까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이 주변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불을 붙이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붙인 이후에 본인이 바로 도망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퇴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쭉 뿌려서 오고 이 부분에 남아있는 용제를 다 쏟아붓고 여기다 바로 불을 지르고 본인은 빠져나간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자 뒤쪽부터 시너와 아농을 뿌렸던 최 씨. 액체 용기는 출입문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신 작업 때 사용했던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을 텐데요. 그렇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불을 붙였을 때 굉장히 급격한 연소 확대가 됩니다.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생하는 굉장히 강한 그리고 빠른 이런 연소성이 있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는 이것이 과연 우발적인 방화였는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데요.
이 가해자는 이걸 얘기할 겁니다. 뭔가 말싸움을 했고 감정이 흥분한 상태에서 욱욱 하다가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신나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난 걸 내가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폭발만 하지 불이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홍과 신나를 섞는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하나는 불이 붙고 하나는 오래 유지돼. 그래서 불이 다 타길 바라는 거죠. 구조 당시 출입문 반대편에서 발견된 이 씨. 왜 하필? 인쇄 건조대 뒤쪽에 의식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는데요. 자, 두 대가 원래 놓여있던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맨 끝에서 그 불이 나고 있는 그렇게 화력이 세고 정말 유독가스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맹전신이라 하더라도 그 성인 높일 만한 건조대를 내 앞으로 끌어온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책상 앞에 앉아있던 이 씨가 자신의 뒤로 솟는 불길을 피해 사무실 끝쪽으로 대피하면서 인쇄 건조대 2대를 끌고 오는 상황이 가능했을까? 유독가스로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 같지 그럴 것 않죠?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랬다면 이 씨는 불길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큰데 구조 당시 그의 몸에는 불에 탄 흔적이 없었습니다. 네, 불에 타는 적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옷이 깨끗해. 그러면 이거는 불에 가까이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코에 끓음이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끓음으로 지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명백하죠, 이거는. 가족은 화마 속에서 인쇄 건조대 2대를 옮길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는데요. 주변의 인쇄 업체를 찾아가 건조대가 어느 정도 무게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거 잠깐만 좀 움직이는 거도 되나요? 그러네. 저런 걸 하나도 아니고 2대를 옮겼다는 거잖아요. 아니, 일단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요. 숨이 안 쉬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한 촉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심하는 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 불을 렸기 때문에 자기는 도망 나왔다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이 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이제 그런 가정이 성립하려면 사망자 몸에서 가해의 흔적, 이를테면 어디로 맞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나와야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가족은 임종 당시 아버지의 얼굴에서 상처들을 발견했었다고 하는데요. 안치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버지의 몸을 좀 되게 꼼꼼하게 봤어요. 근데 아버지 목에 이제 우리 살 이렇게 끌치면은 살짝 까지는 그 피멍 쪽쪽쪽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고 눈 밑에 있었고 여기에는 뭐가 찍힌 것처럼 딱 기역자를 딱 기역자 그게 있었어요. 소방관 분들한테도 구조대 했을 때도 물어봤던 게 혹시 구조하실 때 상처 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머리는 절대 자기네 목숨보다 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상처가 날 수는 없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끊긴 상처는 날 수도 없다. 제압을 한 후에 불을 질렀으면 방아살인이 되니까 그럼 상처를 봐요. 특히 머리에 있는 두부에 있는 상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부검상에 소견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검 감정서에는 왼쪽 이마와 왼쪽 눈 쪽에 상처가 관찰된다고 했으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 사망 원인을 화재사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최 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 제작진은 그날의 진실에 대해 묻는 편지를 작성했는데요. 최 씨 변호사 측에 편지를 전달하고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인터뷰할 시간 타임이 아니랍니다. 좀 그렇다고 인터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계시면 잠깐 아니 근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누가 할 겁니까? 편지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전달됐는지만 좀 확인. 전달해준다. 그런 소리 전달해준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방화범 최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어 제작진 질문에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전했습니다. 방화 당시 최 씨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의 가족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뭐라 할까요? 저희는 100번 사과드리고 합의든 뭐든 다 해드리려는 입장인데 근데 아빠가 이제 그 당시에 바로 그러면서 놀래서 막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치셨대요. 그 할아버지한테.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거 말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빠는 이제 어쨌든 그분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그게 신고해달라는 게 빨리 이거 화재도 진압하고 구해달라는 의미이지 않나요? 아침에 웃으며 배웅한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유, 참. 혼자 감내해야 했던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화마에 묻힌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아휴. 아버지 억울함은 어떤 결과가 되든 꼭 풀어드릴 테니까 저는 편히 감으시고. 여보 사랑해요. 그동안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현재 최 씨의 입장은 우발적으로 방화를 했지만 이 씨를 구하려고 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숨이 위험할 걸 알았을 텐데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아치사죄 매우 중한 범죄죠. 요거는 고의든 과실이든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인데 만약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